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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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골.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들의 금공강 12화 DJ를 맡은 봉봉입니다. 와! 오늘 패널로는 민기뉴님과 슈슈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기누입니다. 저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설날 때 잘 쉬고 그리고 요즘 영상 편집하는 걸 배우고 있어서 그러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저도 그냥 설에 고향 내려가서 가족들 만나고 조카들 열심히 놀아주다가 요즘 다시 서울 와서 집에서 잘 쉬고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안 그래도 집순인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네, 당장에 이번 달에 그 강하늘님이 출연하시는 연극이랑 그 광대 그건가요? 네, 맞아요. 환상동화 그거랑 잔나비 콘서트가 있어서 걱정 반 기대 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새. 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아까 인트로에서 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슈슈님? 네, 오늘은요, 저희 패널들의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할 건데요. 이게 원래 술자리에서 종종 하던 게임이라 술게임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지손가락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게임인데요. 바로 업다운 게임입니다. 민기뉴님, 업다운 게임 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게임 방법은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선택지가 2개인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찍먹 또는 부먹 이렇게요. 찍먹을 업에 더 맞는 선택지를 찍먹을 업이라고 하고 부먹을 다운이라고 하면요. 패널들은 자신의 취향에 더 맞는 선택지를 선택해서 엄지손가락을 업 또는 다운 해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그리고 술자리에선 업다운을 한 후에 업과 다운을 한 사람들 중 소수인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벌주를 마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쉽지만 술집이 아닌 녹음실이기 때문에 벌주 대신 다른 벌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 7번의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많이 소수팀에 속하신 분이 벌칙으로 개인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래나 성대모사 등을 해주시면 되겠죠? 청취자분들께서 저희의 손가락에 안 보이실 테니 저희는 업과 다운을 외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쉽지 않은데요. 만약 미래의 배우자와 부모님이 자신의 앞에서 말다툼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누구 편을 들 것인가입니다. 업이면 부모님, 다운이면 배우자로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고민되는 질문인데요. 그럼 하나, 둘, 셋, 업! 네. 그러면은 저만 빼고 두 분 다 다운을 하신 거죠? 아니요, 저 그런가요? 업했습니다. 네. 슈슈님 업하셨는데 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질문이 그 자리에서 그 배우자와 부모님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는 부모님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시고 길러주셨는데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앞에서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피아노 이렇게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 쪽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민기뉴님은 반대로 다운을 하셨는데 왜 다운을 하셨나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배우자랑 부모님 중에 어느 쪽이 제 생각에는 좀 더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딱 가정하고 골랐을 때는 아무래도 배우자를 택하면
제가 앞으로 계속 같이 생활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달래주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편에 안 들면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은 아무래도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고 나중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죄드리고 이런저런 상황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을 했죠. 부모님을 선택했는데 사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득이 되긴 해요. 근데 사실 슈슈님 의견이랑 거의 비슷하고 네. 그리고 배우자분이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업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양쪽 다 기분 상하지 않게 해결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은요.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평생 영화 감상과 노래 듣기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업은 영화, 다운은 노래로 가겠습니다. 네, 정말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패널들의 선택도 참 궁금하네요. 자, 결정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운. 우선은 저만 빼고 두 분 다 다운을 하셨죠. 네, 민기뉴님부터, 슈슈님 먼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영화를 했는데 이유는 저는 노래를 했는데 이유는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보통 자주 봐봤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보고 영화는 자주 사실 감상을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노래는 집에서 항상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냥 뭐 집에서 누워있을 때도 틀어놓고 있고 핸드폰 하면서도 틀어놓고 뭐 준비할 때도 계속 틀어놓고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노래가 좀 더 제 일상과 이렇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진짜 노래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그렇게 선택하긴 했는데요. 노래가 진짜 저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학교를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중교통이나 걸어 다닐 때 항상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이러기 때문에 영화는 그렇게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아무래도 진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슈슈님과 굉장히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노래를 제가 하루 종일 되게 많이 들어서 근데 또 제가 요즘에 되게 집에서 많이 하는 게 뭐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각적인 영상 콘텐츠가 없으면은 되게 하루가 무료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듣게 되면. 근데 또 영화 안에 이제 배경음악이 삽입되기도 하니까 영화로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선택해 봤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음악을 자주 들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즐겨 듣는 장르가 있으실까요? 저는 팝송도 다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좀 슬픈 발라드를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심란하다 싶으면 물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냥 이왕 좀 이렇게 감수성에 젖은 김에 그냥 최대한 슬퍼보자 이런 느낌으로 일부러 슬픈 노래를 계속 듣고 요즘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약간 슬플 때는 기분을 좋게 하려고 억지로 막 기쁜 좀 신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슬픈데.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분에 맞는 노래를 주로 들어요. 그러면 민기뉴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도 진짜 기분 따라서 노래 취향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발라드 저도 약간 슬플 때
진짜 끝없이 슬퍼지기 위해서 노래들을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외출하거나 약간 기분 좋거나 이럴 때는 주로 좀 신나는 랩을 좀 많이 들어요. 오. 네, 그런 거 랩을 들으면 좀 비트에 따라서 약간 되게 신나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춤도 추시나요? 아, 맞춰서. 춤은 안 춥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힘들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가 업, 지인에게 연락해서 털어놓고 의지한다가 다운입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해요. 네, 결정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운. 오, 만장일치네요. 네. 다행이에요. 네. 네, 슈슈님부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만약 힘들 때 혼자만 계속 뭐 집에 있거나 그러면은 너무 한없이 우울해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저의 진짜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다 막 카톡을 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힘들다. 네, 원래 제가 또 한때는 한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도 좀 같이 다운이 되고 네. 우울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좀 꺼려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도 솔직하게 내 친구들이니까 네.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특히 친구들에게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기뉴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살짝 고민을 했던 게 네. 저는 힘들 때 혼자만의 시간도 사실 좀 갖고 그리고 한참 동안 시간을 갖다 보면 뭔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막 연락하고 털어놓고 이런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만으로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무작정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결국 제가 그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는 생각해보면 지인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뭐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의 위로를 들었을 때가 좀 많이 해결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친구분들에게 의지했던 경험이 있으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가장 위로받았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혹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사실 이유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어떤 뭐 일정 갔다가 신촌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그때 여름인데 밥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일정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냥 진짜 페인처럼 뭐 집 가긴 싫고 아마 그 뒤로 일정도 없었는데 진짜 그냥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행히 또 신촌 근처에서 자취를 해가지고 또 연락을 했죠. 네. 나와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친구가 진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와서 바로 술집으로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랑 그 친구랑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수첩을 꺼내서 저희 둘이 막 1번, 2번, 3번 하면서 해결책을 술집에서 1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되는 그 결과 이러면서 그렇게 친구랑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그런 정도로 저를 정말 생각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힘들면서도 이 상황이 웃긴 거죠. 그래서 그냥 재밌게 그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나니까 많이 위로도 됐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쥐어 써서 고민을 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그걸 느껴서 네 그때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민기뉴님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막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니긴 한데 그냥
제가 진로 고민 때문에 되게 막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공부는 계속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마음이 뭔가 결정된 상황이 아니니까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진짜 혼자 시간을 엄청 보내면서 무기력해져 있다가 친구한테 그걸 털어놨어요. 아, 이거 너무 지금 힘들고 우울하다. 그랬더니 친구가 제가 학교에서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로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막 한 2-3시간 동안 앉은 자리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니었는데도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생각하는 제 상황에서의 어떤 바람직한 방법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위로가 된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마음에만 담아놓고 있다가 막 털어놓으니까 훨씬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네 저는 뭐 별 경험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저는 네. 이제 저도 똑같이 두 분이랑 지인에게 연락해서 털어놓고 의지한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예전에 힘들면은 그냥 혼자 뭐 방 안에 처박혀서 쭈그려가지고 막 저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학교에 있는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딱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있었던 일을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속이 시원하고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의지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친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 쓰레기통. 그런 식으로 돼버릴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선뜻 저한테 먼저 힘든 일이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털어놓고 의지하는 네 식으로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다음은요. 저희가 연애에 좀 관심이 있을 나이대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에 관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업.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한다는 다운으로 가겠습니다. 일명 자만추, 인만추라고들 많이 하죠. 둘 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만추는 업, 인만추는 다운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업! 오! 완전 일치네요. 네, 그러면 슈슈님께서 네, 자만추를 선택하신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우선은 만약 입만추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개를 받거나 네.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소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둘 사이에 있는 공통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 건데 네. 일단 만약에 잘 안 되거나 좀 만약에 둘 상황에서 민망한 일이 생기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운데 있는 분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떻게 뭐라 말해야 되지? 만약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만약에 한데 그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고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약간 그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신경 쓰이는 것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만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남을 하게 되면 좀 제 모습을 못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회의감이 오는 게 너무 서로 간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서로 뭐 질문을 했을 때 공통점이 많은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그런 네,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좋다고 하면 만약 저 사람이 이거 싫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쓸데없는 간을 서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뭔가 우리 둘이 일치해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뭐 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게 아무래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기뉴님은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네. 저는 진짜 친구 같은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친한 상황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으로 만나서는 저에 대해서 그 사람도 잘 모를 거고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연애를 해도 되게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슈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소개를 해준 둘과 다 친할 경우에 굉장히 좀 곤란하더라고요.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저도 뭔가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곤란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럼 아까 친구 관계에서 네. 연인으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네. 친구의 정의가 진짜 마음이 없는 진짜 친구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겉보기에 그냥 친구다, 친구 사이다 이건가요? 겉보기의 친구. 그러니까 속으로는 모르는. 네, 친하긴 한데 뭔가 이성이라는 그런 씨앗을 하나는 갖고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그 경우도 사실 그 겹치는 지인이 있으면은 좀 망설여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리를 주선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좀 책임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같이 친한 상황에서 저랑 어떤 사람이 잘 됐다 이러면은 그냥 얘기하면 축하해주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만추를 선택했는데 사실 그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거는 둘 다 의도가 있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도 뭐 좀 간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자만추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고 뭐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아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저희 입만추 얘기를 했었는데 소개팅 전에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 게 좋을지 개인적으로는 뭐 SNS 주소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다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뭐 계속 카톡을 하다가 만났다면 또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요즘은 뭐 만나면 할 말이 없어서 카톡을 짧게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나서 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저는 좀 덜 공개하는 게 약간 좋은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SNS 계정까지 다 공개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서로 잘 안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카톡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냥 연락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인스타까지 예를 들어서 서로 뭐 팔로우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진짜 좀 끊기도 애매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서로의 이상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맞춰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사실 막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떻게 해봤다라는 건 없지만 저는 그냥 저도 카톡이랑 사진까지만 그리고 근데 카톡도 좀 꺼려지는 게 뭔가 그 상대방이 제 프로필 사진들을 훔쳐보는 게 싫어서 네,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딱 거기까지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애 관련 질문이 또 나왔으니까 관련 질문 하나 더 가겠습니다. 나는 연애를 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설레기를 추구한다. 업. 서로 다 비밀 없이 털어놓고 친구같이 편안한 관계를 추구한다. 다운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패널들의 연애 성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업! 네, 지금 민기누님 큰일 났어요. 개인기를 슬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1등이에요, 지금. 진짜 없는데. 네. 그러면은
업을 선택하신 슈슈님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업에 속하는 것 같아서 네. 거리를 두면서 설레기를 더 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업을 했는데요. 저는 연애를 할 때 사실 그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비밀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다운이 비밀 없이 뭐 다 털어놓고 이런 네. 관계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제 성격상 그런 건지 그런 건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털어놓지만 정말 좀 이건 말하기 싫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숨겼던 것 같고 다 시원하게 털어놓았던 연애는 솔직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는 항상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주위 친구들 보면 정말 붙어 있고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런 커플도 많이 네, 있는데 네. 저는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민기뉴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게 완전히 모든 비밀 없이 다 털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둘 중에 굳이 고른다면 좀 친구같이 편안한 관계가 좀 더 제가 좋아하는 연애라서 이걸 고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짜 거리를 뒀을 때는 살짝 불편한 그런 마음이 살짝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고 그리고 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좀 약간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같이 편안한 관계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정말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비밀이 어느 정도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런데 내 애인한테 모든 거를 다 털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거리를 둔다는 거의 기준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떠오르긴 했는데 방귀를 틀 수 있느냐 없느냐. 아,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네, 아니 그게 좀 갈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친구같이 편안하냐 아니냐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방귀를 틀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같은 그쵸? 저도 방귀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아, 근데 그러면 저도 그 정도의 거리는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준이 갑자기 방귀가 돼버렸어요. 근데 막 요새 뭐 보면은 뭐 결혼한 지 몇 년 된 분들도 막 방귀 안 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물론 갑자기 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엔 틀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오래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서로 한 번도 안 텄는데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제가 모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방귀를 이렇게 빵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근데 더 웃긴 게 그러니까 서로 정적. 가뿐싸. 가뿐싸.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너무 갑자기 웃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한 친구들한테도 방귀를 안 텄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족들보다도 더 오래 같이 있는 거잖아요, 룸메이트랑. 그죠. 그래서 근데도 저는 룸메이트랑 방귀를 안 텄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쭈그려 앉는 자세로 가방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저한테 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응 이러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방귀로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뿡 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당황해가지고 미안해 하면서 방을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방귀로 대답을 하다니 능력자 아닌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안 하시고. 너무 당황해서 방을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룸메이트 그렇게 막 뭐 거의 뭐 몇 시간이 열몇 시간에 붙어있는 룸메이트한테 방귀를 못 트는데 아 그럼 그 뒤로는 트셨나요? 아니요. 아 그때는 정말 실수였던 걸로. 네, 실수였던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딴 얘기를 샜죠. 네. 아무튼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아무래도 설렘과 편안함 둘 다 적절히 유지되는 연애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서도 그 중간을 지키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좀 머리도 식힐 겸 간단한 걸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음식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평생 짜장면만 먹기 업, 짬뽕만 먹기 다운입니다.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다니 좀 고통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 오! 네, 그러면 슈슈님부터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간단한 이유인데 짬뽕 국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짜장면을 더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크면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기님은 이유가 네. 저는 사실 둘 다 조금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집에 가면 둘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평생 먹는다고 하면은 짜장면만 먹으면 너무 좀 기름지고 좀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짬뽕은 그래도 약간 얼큰하고 그리고 국물도 있고 뭐 해산물이나 야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좀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짬뽕을 선택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미 이거를 실천 중이에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는 계속 지금까지 짬뽕을 먹고 있거든요. 짜장면을 누가 줘서 먹은 적은 있는데 네, 제가 시켜서 주문해서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면이 좀 많이 느끼해서 얼큰하고 매콤한 짬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국물 있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짬뽕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선택지에는 짬뽕하고 짜장면만 있는데 혹시 다른 중국집 메뉴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면 네, 있으신가요? 저는 뭐 중국집 하면 뭐니 해도 탕수육이죠. 저는 항상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키더라도 네. 탕수육을 가운데에 놓고 조금씩 이렇게 같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짬뽕이나 짜장면만 계속 먹다가 조금 질렸다 싶을 때면은 탕수육을 하나 딱 먹어주면 되게 그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밸런스. 네, 저도 탕수육도 좋아하고 저는 볶음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식사하러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혼자 중국집 가서 볶음밥으로 밥을 먹고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냥 진짜 식사하러. 네. 그러면은 탕수육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안 했잖아요. 네. 부먹인지 찍먹인지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부먹이 업으로 갈까요? 네. 이것도 포함되나요? 카운트에? 아니죠? 아니. 부먹이 업, 찍먹이 다운. 네. 네. 하나, 둘, 셋. 다운. 네. 네, 저는 찍먹했는데 아무래도 많이들 이 이유를 꼽으시는 것 같은데 뭐 눅눅해지니까 맞아요. 찍어서 먹는 게 더 좋다. 네. 네. 저는 부먹과 함께 상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눅눅해져가지고. 겸상을 할 수가 없다. 네. 저는 네. 소스가 있는 음식은 무조건 부먹이에요. 이유가 있네. 네. 그냥 소스를 완전히 푹 적셔가지고 먹어야 저는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탕수육을 소스 안 묻히고 그냥 먹으면 바삭해서 좋긴 한데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거 잡내나 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 걸 되게 잘 맡아요. 그래서 소스를 푹 담가 먹어야 그런 냄새를 못 느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해서 먹어요. 네. 그럼 혹시 좀 눅눅하다는 느낌은 괜찮으신가요?
눅눅한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진짜 잘 튀기는 집은 그렇게 소스를 부어 놔도 바삭바삭한 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원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식을 되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 원래 탕수육은 부먹이라고. 이영복 씨 아닌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래 부먹이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만약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과거 내 리즈 시절로 돌아가기가 업. 가장 궁금한 미래 시점으로 가기는 다운입니다. 네, 과연 다들 무엇을 선택하실지 결정하셨나요? 네, 패스입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업! 저 오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오, 결정이 됐네요.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슈슈님부터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조금 가장 궁금한 미래 시점으로 가기 싫은 이유 중 하나는 좀 무서워서도 있는데요. 네. 언젠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정말 궁금해서 시간 여행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원하지 않았던 좀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이면 뭔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 내 리즈 시절로 돌아가기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리즈 시절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생각을 해봤더니 20살 때가 리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3학년 2학기고 좀 아무래도 더 공부에 신경을 써야 되고 학점을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이제 어른이 돼서 놀러 다니고 뭐 대학교라는 것도 가보고 학교 뭐 수업도 듣고 모든 게 좀 다 새롭게 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면 그때로 진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가고 싶습니다. 민기뉴님은 미래를 선택하셨죠? 네, 저는 약간 요즘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뭘 하고 뭘 먹고 살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론 머지않아 닥칠 미래긴 하지만 미리 가가지고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지금 어쨌든 20대 중반이긴 하지만 뭔가 제 리즈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냥 저는 20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로 간다면 정확히 몇 살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 30대쯤? 오. 네. 그때쯤이면 뭔가 그래도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지가 윤곽이 좀 잡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물론 사회초년생이긴 하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그때 되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과거 내 리즈 시절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미래로 가면은 그 미래로 가기까지 붕 뜬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고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있어요. 한 번에 몇 년씩 그냥 훅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제 리즈 시절이라기보다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좀 바꿔보고 싶다 하는 때가 있는데 저는 17살 때예요.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수시에 좀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숨을 나중에 3학년 때 돼서야 수시는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그냥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타임머신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너 수시 절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정시를 준비했으면 그래도 좀 제가 재수를 했는데 제때 대학교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3 때 수시 다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할 때부터 정시를 제대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정시 준비 기간이 사실 1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했으면은 그래도 3년은 됐으니까 좀 지금보다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마지막 업다운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들 고민하면서 선택하시느라 머리 아프셨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을 법한 다소 당황스러운 선택도 해보고 그에 대한 패널들의 이유까지 들어볼 수 있어서 아, 역시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이 다 다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총 7가지에 대해서 업다운 선택도 해보고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인기가 남았죠. 네, 가장 많이 소수팀에 속하셨던 분은 바로 민기뉴님입니다. 자, 진짜 뭐하지? 어떤 개인기를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 지금 근데 진짜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노래가 아, 무난하고 네.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아까 노래 많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아, 노래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곡이 없는데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를 볼 시간을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지금 좀 파악을 해보고 네, 네. 아, 뭐 힙합도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아까 랩도 랩 들으면서 리듬 탄다고 네. 하셨으니까. 아니 하는 거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거의 다 좀 옛날 노래 막 이런 거라서 좀 노래 좋아요. 다른 분들 혹시 먼저 하고 계셔도 네? 아, 벌칙인데요. 올려. 아, 결정을 하셨나요? 이게 남자 발라드인데 네. 좋아요, 좋아요. 누구의 어떤 곡이죠? 하동균의 오. 그녀를 사랑해. 아니 너무 옛날 노래라서 이게 가사를 좀 찾을게요. 네. 유명한 노래인가요? 그렇죠. 노래죠. 네. 네.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죠. 어디서부터 부르실 건가요? 하이라이트만 딱 부르면 끝내겠어요. 네.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이 나 대신에 가진 나의 그녀를 함부로 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약간 길어져가지고 아, 네, 이렇게. 좋네요. 네. 너무 창피하네요. 네, 민기뉴님의 귀여운 개인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패널들의 취향과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업다운 게임이었는데요.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 술자리에서도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DJ 봉봉, 대본의 슈슈 그리고 패널의 슈슈 민기누였습니다. 네, 여러분 2월 2일 오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총 15명이 되었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통해 함께 예방해 이 시기를 또 이겨내 보도록 해요.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